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 아마 여러분의 심리가 조금 많이 좋지 않은 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잠깐 양봉을 만들어내더니 바로 쭉쭉쭉 빠지면서 저점을 갱신하는 모습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날이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역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와가나? 라는 생각이 드는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것까지 한번 오늘 체크해 볼 거고요. 다만 여러분이 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어제 미국이 올랐다며. 우리 시장은 왜 안 올라? 미국이 올라가지고 기대감이 아마 만발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돈의 논리라고 하잖아요. 심지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키높이도 좀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인데 결국에는 이거 따라잡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나중에 맞춰질 거예요. 지금은 그냥 돈의 논리로 시장을 찍어 누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체크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뭐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국제유가가 갑자기 5% 급락한다? 이거 되게 웃기지 않나요? 아니 사우디에서 러시아에서 감산 안 한다며. 근데 국제유가 왜 빠져? 가솔린 수요 둔화? 어라? 그럼 이거 미국의 경기가 또 둔화가 되는 거 아니야? 요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못 걸겠네? 라는 기대감. 되게 웃긴 거예요. 경기가 좋아도 문제 안 좋아도 문제. 결국에 이건 뭐냐면 항상 얘기드리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요렇게 좀 자기들 세력 마음대로 그냥 조정하는 정도다. 요렇게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스닥 시장을 보면요. 이렇게 어쨌든 지지 구간을 만들고 있고 현재 이 전저점 위치에서 많이 벗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이랑 비교하면 거의 한 4%에서 5%가량 더 빠진 상태입니다. 연휴다 뭐다 내만년의 날이다 뭐다 미국 시장 뭐 FOMC다 뭐다 막 별의별 이유를 가져다 붙이면서 쭉쭉쭉쭉 눌러 당기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 정도 괴리감이 생기고 있는데 이 괴리를 언제 맞출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지 시장이 무너진다 망한다 마냥 이렇게 보기 좀 어렵다는 거죠. 오늘의 아시아 증시를 보면은 일단 니케이도 이렇게 보라색 라인이랑 그리고 노란 시그널이 뜨면서 반등을 잘 시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양봉을 못 보냈죠. 심지어 대만도 이렇게 음봉을 뒤집어 씌우는 양봉. 그러니까 갭을 띄운 다음에 상승세를 만들어낸 거예요. 즉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만 굉장히 약세를 보였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항생도 지금 반등 시도를 나름 그냥 보합권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굳이 이유를 가져다 이제 붙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장이 빠지니까. 시장이 빠지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장 빠지고 나서나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외환 보유고 발표가 연기가 됐다고? 아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굉장히 빵빵하거든요. 그리고 요 뉴스 가지고 지금 이제 텔레그램이라는 그 사설 SNS 통해서 찌라시가 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이제 5일날 발표됐어야 됐는데 오전 8시로 밀리고 오후 2시로 미뤄졌는데 6일 새벽 6시로 연기가 됐다. 라고 하는데 이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래 이건요, 연휴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월초잖아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3영업일이에요. 3영업일이면 언젠가요? 원래가 발표가 6일이었다고. 보시면.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연기된 것일 뿐, 이러면서 이제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됐으니까 임시공휴일이 아니었으면 오늘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임시공휴일로 이제 지정이 됐잖아요. 월요일날. 그러면서 우리가 연휴가 쭉 길어졌는데 결국에는 애초부터 6일 새벽 6시에 발표기로 계획된 사항이다. 요게 정상인 거고 이것도 의미가 없어. 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진짜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강달러 현상으로 그 달러 유출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뭘 겪었죠, 여러분? 25년 전에 우리나라가 뭘 겪었나요? IMF를 겪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이후에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를 과도하게 지금 보유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리먼 때도 안 들렸어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IMF 1999년 리먼 그리고 이제 2018년 2020년 이제 관세 전쟁 이때도 외환보유고 얘기 있었죠. 이때 코로나 때도 외환보유고 얘기 있었는데 완전 웃기는 게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외환보유고가 우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수출하는 국가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반도체 팔아먹잖아요. 현대차 미국에서 팔아먹고 달러 벌어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외환보유고가 지금 우리나라가 부족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환보유고 가지고 이유를 만든 것도 참 가지가지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이 끝나고 나서.
근데 여러분 그냥 외환 보유고 얘기 나오면 그냥 저처럼 그냥 혀를 내두르시면 됩니다. 저 웃기는 말 같지도 않은 이유예요. 우리나라는 IMF를 이겨냈고 2002년에 금모으기 운동 이런 걸 이겨냈죠. 초고속으로 이겨낸 나라이기도 합니다. 금융위기를. 그리고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외신에서는 야 니네 외환보유고를 왜 이렇게 많이 모아놔? 아니 너무 과도하게 쌓아놓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제로 그래서 뭐가 있냐면 경제 위기나 뭐 디폴트 이런 거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좀 안정권에 들어있는 그런 국가에 많이 속해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냐 마냐 이러고 하고 있는데 무슨 외환보유고 발표한 게 진짜 이거 뉴스 보면서 저는 그냥 얼토당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시장이 빠지니까 뭐 그냥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당연한 거겠죠. 어쨌든 후행성으로 이유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뭐 오늘 아침에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 뭐 유가를 6% 떨궈서 인플레 우려 완화로 시장을 땡겼네요. 그냥 다 갖다 맞추는 거다. 이게 결론이고요. 어제 홍콩 시장이 조금 우리 시장이랑 같이 빠졌는데 큰 손들이 그냥 파생 시장에서 포지션 구축하고 요거를 좀 수익을 좀 챙기고 있구나. 요 정도로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시장이 빠졌을 때 홀 포지션은 강화하고 풋 포지션은 약세로 돌려세웠습니다. 외국인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뭐 과도하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흔들기 정도는 하겠거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대신 한번 저점을 한번 찾아보자. 저 나름대로 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약간 힌트를 좀 얻은 것 같습니다. 어제는 모르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뭐 업종별로도 얘기를 아침에 좀 들었었고 이렇게 로봇은 이제 아침에는 움직일 수 있으나 대로 소멸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산 로버에 쏠렸던 자금이 출해서 어느 쪽으로 유동성 공급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것도 이따가 전광판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포감이 계속 대두가 될수록 우리는 조금 더 저점을 찾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어제 이렇게 익스트림 피어 과도한 공포 구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은 바닥을 찾아야 되는 구간이지 어디까지 빠져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장중에 댓글 달아드리는데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게시글의 댓글입니다. 일단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지금은 반등이지 추세를 돌리는 게 아니다. 의미 있는 수급이 잡힐 때까지 좀 경계하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기대했던 건 어제 이제 음봉이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럼 오늘 개파락이 나온 다음에 요렇게 땡기던가 아니면 아랫꼬리 아래로 밀었다가 올리면서 이렇게 요런 살짝 양봉 아니면 이렇게 어제 음봉이 있으면 살짝 양봉이나 아니면 이렇게 개파락에서 이런 양봉 요런 거를 좀 기대했거든요. 근데 오늘 어떻게 됐나요? 갭으로 이렇게 상승을 띄웠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좀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왜? 올라가면은 이렇게 다시 저쪽 깰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요렇게 내리는 것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음봉이 어제 겁니다. 10월 4일 어제 음봉이에요. 오늘 이제 요렇게 빠졌거든요. 내일 이제 개파랗게 한번 나오면 진짜로 이제 조금 저점을 한번 잡아볼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심지어 여기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좀 재밌는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다시 재차 빠진다는데 우리가 계좌를 어느 정도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데 저는 타임테이블적으로 10월 중순부터는 우리 시장이 좋을 거라고 얘기 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게 반등이 그냥 반등이 아니라 내일 잡히면 추세 전환이 한번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유추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딱 두 가지예요. 오늘 빠진 구간에서 보합권으로 시작하면 안 되고 아예 개파락으로 시작해가지고 한번 쭉 밀었다가 이렇게 양봉을 뽑아내던지 아니면 아예 갭상승으로 이렇게 도망가 버리든지 이 공간이 비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차트 보면서 잠시 뒤에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올리면은 어제 눌러놓고 반대에 유도한 거 풀려가지고 오늘 엄청난 상승 기대하면 안 된다. 근데 저는 아까 1.3% 정도 올랐을 때 뭐 요 정도만 올라도 내일 뭐 반대 매매 좀 터지겠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음봉 마감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지금 마무리 찍어 누르기 한번 들어왔구나. 그래서 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오늘 공포에 휩싸이고 진짜 그지 같네 뭐하네 하면서 욕했겠지만 저는 이거 보면서 내심 의외로 좀 빨리 잡아주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았다. 도망칠 것도 아니지만 이번 주에 들이댈 구간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들이댔으면 오늘 벌써 웬만한 신규 매입 종목은 한 3에서 5%는 여러분 마이너스 들어갔을 거고 강하게 올라가 있는 종목 잡았으면은 7, 8%는 오늘 마이너스 벌써 하루 만에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도망칠 건 아니지만 들이댈 구간 아니다. 제 지속적으로 지금 좀 바닥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고 하고 있잖아요. 바로 반등은 조금 경계감 준다. 계속 경계감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좀 뭔가 수급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는 게 신호를 보고 싶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아까 방금 전에 얘기 드린 거. 미국은 안 빠졌는데 왜 우리는 빠지지? 이렇게 하면은 시장 논리를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800을 일단 지키긴 지켰습니다. 근데 오늘 살짝 깨버렸으면, 만약에 오늘 800을 깨고 코스피가 2400을 한번 깨가지고 2300대, 790대 여기까지만 빠져줬어도 내가 한번 계속상승으로 도망가지 않을까? 요런 기대감이 조금 더 실렸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요것보다는 차라리 내일 2400을 깨고 이 800포인트를 깨는 개파락이 나와버렸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에 잠깐 공포감을 줄 수는 있지만 차라리 한번 개파락으로 밀어놓고 그 다음에 땡기는 모습 요렇게 해서 내일 마감을 해주면 조금 이번 하락이 이제 일단락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어제랑은 좀 얘기가 다르죠. 어제는 진짜 모르겠다라고 했거든요. 얼마큼 빠질지 조금 애매했어요 어제는. 근데 오늘은 좀 시그널을 명확히 좀 세력들이 주는 것 같다라는 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이게 제가 어제 베타제 분들한테 남겨드린 건데 뭐 다른 거는 아니고요. 제가 가끔 이렇게 야간 브리핑을 남깁니다. 특히 시장이 안 좋을 때 여러분과 제가 소통을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안 좋을 때 한마디라도 좀 객관적이고 좋은 내용 좀 받고 싶어 하잖아요. 어제 보면은 1360원까지 갔다가 1351원까지 한 방에 빠졌어요. 무슨 환율이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여기까지 저항 구간이 굉장히 좀 강하기도 강하지만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도 가볍다. 움직임이 가볍다라는 건 언제든 시장 흐름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시고,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번에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V 반등이 아니라 바닥을 형성하는 구간까지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자. 그러면서 환율이 1440원 먼저 깨지나 봅시다. 그러니까 좀 이게 뉘앙스를 보면은 제가 시장을 한번 좀 체크를 면밀히 합시다. 당장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못 잡아도 여기 잡으면 됐지. 어떻게 여기를 딱 잡아? 이거 잡으려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뒤지면은 이거 작살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가 그거예요. 오늘 이렇게 했다가 지금 반등했다가 갭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뽑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붙은 사람들은 지옥이었다고 오늘. 오늘 이거 빠질 때 욕 나온다고. 왜? 그냥 샀으면 4에서 5%는 기본이고 좀 센 종목 받았으면 7, 8% 마이너스 하루 만에 먹었으니까 안 그래도 시장 안 좋은데 특히나 뭘 손절하고 갈아탔는데 이거 고점에서 잡았다가 따라 붙었다가 죽었다? 오늘 죽는 겁니다. 그냥 심리가. 오늘 심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세력들은요 철저하게 이 9월과 10월에 시간을 잘 이용하고 있다. 타임 테이블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 달력을 지금 한 달째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 좀 안 좋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뭐 특히 이날은 무조건 안 좋을 거고 특히 실제로 안 좋았죠. 요날 오후부터 요날 오전까지 약간 일단락 될 것 같고 내마녀의 날은 실제로 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MC 요거 있는데 이거 무난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FOMC 엮어가지고 그냥 죽여버렸죠 시장.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잠깐 올라가더라도 여기서부터 안 좋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안 좋았죠. 왜? 연휴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 연휴 끝난 다음에는 반등을 좀 예상했는데 실제로 지금 반등 안 나오고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이때는 뭐 물론 방향을 제가 모른다고 했죠. 모른다고 하긴 했는데 이 정도로 죽일 줄 몰랐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는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저렇게까지 누르네? 라고. 근데 어쨌든 뭐 여기 구간에서 빠질 하락이 아마 여기로 땡겨져서 지금 미리 뽑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진하게 들었습니다. 특히나 어제 이렇게 빼놓고 오늘 올려버렸으면 기분이 나쁠 뻔했어요. 오히려 좀 걱정이 됐을 것 같습니다. 왜? 오늘 올리고 내일까지 올려버리면 다음 주에 좀 안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어제 빠지고 오늘도 이제 마지막에 다시 또 밀리면서 저점을 깼잖아요. 그럼 내일은 어떤 모습을 보이던 간에 한번 반대 매매는 아침에 진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일과 모레까지 다음 주 할 거지 반대 매매가 나올 텐데 요거 빨아먹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얘기 드린 거 1번 여기 2번 여기 그리고 3번이 여기라고 했잖아요. 하락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 1번 구간의 하락을 마무리할 포지션이 이제 보이고 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어제는 몰랐어. 근데 오늘 흐름을 보니까 내일까지 확인하면 좀 더 명확해지겠지만 다음 주에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급을 한번 보면요. 야, 0.8% 빠졌는데 상승 종목이 엄청 많았어요. 오늘 아까 1180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거의 다 음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000개 빠졌고 코스피에서도 하이닉스가 4% 올랐거든요. 하이닉스가 4% 상승하면서 약법검인데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현저하게 많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기어이 개별 종목의 반대 매매를 용인하지 않겠다. 내일 기어이 반대 매매 뽑아 먹겠다. 그 와중에 나는 니네가 던지는 거 받아 먹겠다. 라는 거. 그리고 개인 결국에는 오늘 코스닥에서는 매도가 나왔죠.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오늘 계속해서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고 반도체도 좋은 모습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가 반등세를 보였다. 오늘 아마 제가 아침 브리핑 해드린 거 봤으면은 아마 욕했을 겁니다. 요거. 아니 알파제 얘는 아니 무슨 자꾸 2차전지 얘기를 해. 제가 2차전지 에코프로 사자고 하고 있나요? 포스코 사자고 하고 있나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2차전지 후발을 보자고. 근데 이거 후발을 사는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지금도 일정 부분 있어야 되지만 진짜로 우리가 과감하게 좀 겁먹지 말아야 될 구간이 에코프로 기준으로 78만원 언더로 빠져버리면 이때는 우리가 2차전지가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걸 지켜봐야 된다. 에코프로가 올랐다가 빠지는데 78만원 정도 오면은 여기서 빠져봤자 요만큼이라고. 요거 무서워가지고 2차전지 못 사면 안 된다고. 빠져도 올라와서 요렇게 박스는 최선 친다. 이렇게 갈지 요렇게 올지 아니 뭐 이렇게 칠지 그건 몰라. 근데 아무튼 78만원 이 언저리 오면 그 다음에 바닥을 좀 기대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2차전지 업황 자체가. 근데 실제로 오늘 어제 2차전지 박살난 거 보면 2차전지 얘기하면 미친놈이라고 했을 거고 뉴스를 보면 2차전지 매도 리포트 일색입니다. 뉴스 일색이고요. 근데 실제로 에코프로가 40만원 갔을 때도 이미 매도 의견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50만원 간 거예요. 원래 시장은 그래요. 돈의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뉴스를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 뉴스의 분위기에 흔들리지 마시라. 판매량이 어쩌네 저쩌네 빠지지 마시라. 어쨌든 2차전지는 성장하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섹터도 장비주가 있고 소재주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장비주는 이번에 굉장히 좀 수주가 많이 나올 건데 장비주는 어쨌든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2년에서 4년 정도 요 정도면 이제 이것도 아마 장비주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지고 이때까지는 장비주가 좀 세게 갈 것 같은데 결국에 편하게 2차전지 매매를 하려면 소재주 사이클을 잘 보셔야 된다. 소재주 안에서도 지금 양극재가 먼저 주목을 받았지만 양극재 이외에 뭐 다른 섹터가 어떤 소재주가 좀 모멘텀을 받을지 업황 개선이 되는지 IRA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어떤 게 새로 개발이 되는지 이런 거를 면밀히 체크해볼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신기술도 들어오고 뭐 전고체 배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실리콘 응급제 뭐 별의별 얘기 다 있잖아요. 하이엔드 동방 그리고 뭐 전해액 또 캐파 늘리고 뭐 IRA 관련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여러분이 면밀히 체크해 보시라. 지금 보면은 우리 유명하신 그 아저씨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은 이제 뭐 8개 집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뭐 이제 밸류나 가치 뭐 이런 거 투자하시는데 물론 좋죠. 좋은데 이건 조금 호흡이 길어요. 장기 호흡. 저도 사실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는 에코프로 BM은 좀 살 구간에 들어오긴 했어요. LNF 이런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얘는 일단 대시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 요 시간이 필요하면은 이제 실적이 이렇게 따라 올라잖아요. 주가가 먼저 올랐으면 실적이 이렇게 따라 올라갈 텐데 이제는 실적이 이렇게 우상향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갔다가 이제 주가가 쉬다가 나중에 주가가 다시 한번 이 실적을 만나는 구간 요런 게 이제 나올 텐데 지금은 그림을 좀 간편하게 그리면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주가가 선반영을 해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횡보하면서 얘를 만나요. 근데 실적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런데 주가는 이렇게 빠져. 그랬다가 어느 순간 뭐야 실적이 언제까지 이렇게 평가를 못 받고 있지? 이러는 순간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고요 다시. 근데 이제 이런 구간이 지루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결국엔 갑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런 거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오고 있어요. 실제로 다른 종목들은 좀 괴리가 있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랑 그렇게 먼 거리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거리라고 생각해요.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는 아니고 에코프로 BM이 그리고 LNF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실적이 이렇게 있으면은 LNF는 좀 억울하죠. 요렇게 있다가 여기까지 정도 왔어. 근데 지금은 한 여기 정도 있는 게 아닌가. 실적에 대한 거를 좀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사실 수급 논리라 가지고 수급이 안 좋으니까 LNF가 뭐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 뭐 트럼프가 자꾸 뭐 테슬라 어쩌고 어쩌고 그리고 뭐 지금 LNF 지분율도 그래 가지고 자금 조달이 좀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겼다기보다 자금 조달 용이하지가 않죠. 에코프로 그룹지보다는 멀리 못 내다 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밸류를 못 받고 있는데 그래도 결국에 실적이 상승하면 이러고 있다가 이거 초과해서 올라가는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생시장 흐름을 잠깐만 돌려서 갑자기 2차전지 얘기로 빠졌네요. 파생시장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은 어제는 그 풋을 차익하고 콜을 좀 잡아줬는데 오늘은 풋 매도. 어제는 풋을 차익했어. 어제는 풋 차익. 근데 오늘은 풋 매도 쳤어요.
뭐냐면은 어제는 하방으로 떨어지면 이익이 보는 거를 차익을 한 거고, 이거 오케이 이제 이거 내 돈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오늘은 이제 안 빠지게 이 바닥권을 한번 콘크리트 층을 한번 좀 한 겹 두 겹 쌓아줬습니다. 그런 수급이었어요. 이게 같이 수급만으로 막 하방 베팅했다 뭐 했다, 하방을 청산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는 거는 안 맞겠는데 내려가는 거는 맞겠다, 이런 심리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콜도 이제 뭐 별로 안 잡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싼 콜, 그러니까 저가 콜을 많이 사놨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멀리 있는 콜을 잡으러 가겠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뭐 파생시장 얘기니까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돈의 힘으로 찍어 눌렀는데 제가 사실을 얘기 드렸던 게 찍어 누르는 거, 요거는 좀 어제 끝날 것 같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찍어 누른 게 아닌가, 돈의 힘으로 선물로 찍어 누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 아까 전에 무슨 뭐 외환 보유고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걸로 찍어 눌렀는데 요런 거 아닌 것 같고요. 좀 억울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얘기 들었던 게 힘으로 찍어 누른다는 얘기까지도 제가 좀 쭉쭉쭉 어제 얘기해서 한번 해봐 드렸었고요. 그리고 매크로 지표를 한번 체크해 본다면은 어제 미시장은 그래도 나름 강세를 보였는데 또 원달러도 1350원 언더로 빠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상승세를 만들 수 있었지만 찌라시 같은 거 돌고 뉴스 같은 거에 반응하면서 선물 시장에서 힘으로 좀 시장을 찍어 눌렀다. 요게 어쩌면 결국에는 신용 잔고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금 세력이 한번 너희를 털어먹겠다, 즉 이런 개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빅스리스도 제가 22포인트 기준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아니 왜 22포인트야 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20포인트는 어제도 넘었었어요. 근데 알파지는 자꾸 얘기 드리는 게 22포인트잖아요. 왜냐하면 빅스리스 차트를 보면은 22포인트가 공포질서의 약간 개념적 공간의 기준이 되는구나. 사실 22도 아니고 23포인트인데 22포인트를 제가 먼저 좀 약간 그 보수적으로 잡은 게 22포인트입니다. 23포인트가 넘어가면 그때는 진짜 시장이 뭔가 악재가 나온 거거든요. 보통 그래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좀 이 빅스위스 움직이는 걸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아까 본 것 같이 대만도 올랐고 니케이도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미친 듯이 쳐박았다라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 결국에는 이 유동성의 상징인 암호화폐 시장이 안 무너진다는 거는 지금 조정이지 시장을 막 하락장으로 막 죽여버린다, 코로나 때처럼 밀어버린다, 22년도 대사학전처럼 죽인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걸로 우리가 시그널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고, 이제 시장 바닥 잡으려고 하니까 유가도 한번 진정세를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이미 애초에 유가 올린 것도 어쩌면 뉴스나 뭐 감산 뉴스 이런 걸로 그냥 때려 맞춰가지고 가격 올려가지고 시장 좀 조정시키려는 세력의 의도일 수도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뉴스에 끼워 맞추기잖아요. 그리고 국채금리 올라간 거 누가 몰랐나? 이것도 제가 라이브에서 얘기 드렸지만 셧다운이 해소가 되면서 억눌려 있던 국채 금리 수요가 폭증을 하고 시세 수요를 노리기 위해서 들어온 그런 수급도 있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확률이 높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드린 거고, 무엇보다 스프레드가 계속 가까워지네요. 이제는 스프레드가 0.3 3도 안 되네. 0.28? 여기까지 줄어들었어요. 이게 0.8까지 벌어졌었거든요. 결국 지금 여러분이 이것만 보고 있는데 이 2년물과 10년물의 간극이 좁아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엔 단기채와 장기채가 이제 이게 정상화가 되면은 얘가 원래 더 높아야 되는 거고 얘가 더 낮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3년물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요게 다시 정상화가 되면은 인플레가 잡혀가고 경기가 정상화가 되고 있구나, 좀 요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인데요. 오늘 2402포인트에서 멈추긴 했는데 제가 어제 이 노란 시그널이 뜨면은 이게 한 번은 더 찍어 누를 수 있다, 이게 꼭 바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런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요런 겁니다. 갭 상승을 했지만 기어이 찍어 누르면서 노란 시그널 만들고 그 다음날 한 번 더 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반대매매 터진 날인데 반대매매 터트려 놓고 마지막까지 한번 쭉 아래로 밀었다 당기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개파락, 여기서도 이제 어쨌든 음봉이잖아요. 그래놓고 개파락까지 만들면서 빡 뽑아낸 거예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뭐 코스피에서도 굳이 찾아본다면 막 이런 겁니다. 갭 상승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음봉으로 쭉 한번 올렸다가 내려치는 요런 흐름. 그래놓고 이제 바닥을 좀 만들려는 움직임. 요런 게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코스닥을 보면 좀 더 이런 흐름이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명확한데, 네, 코스닥은 진짜로 노랑 보라가 이 정도로 눌린 거면 이번에 작정하고 누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뭐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지금 기대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그림 그려드렸죠? 이렇게 갭을 띄웠는데 올렸다가 쭉 내려쳐. 그리고 내일 이제 뭐 갭상승 하더라도 아래로 쭉 밀었다가
만약에 내일 상승해서 시작하면 아래로 밀었다가 당기는 요런 아랫골이 닿는 모습. 아니면은 기어이 뭐 내일 한번 누를 수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요건 아닌 것 같고 요런 게 나올 거거든요. 지금 요렇게 밀었다가 갭으로 뛰었다가 그 다음 쭉 밀었잖아요. 이렇게 오늘. 그럼 내일 또 개파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모습. 요런 거. 요런 걸 좀 내일 기대해 보고 싶고 오늘의 흐름을 여러분이 너무 당연히 기분이 나쁘고 비관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너무 안 좋게만 볼 게 아니라 바닥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한번 고의적으로 만들어 보고 있구나. 결국에 지금 미국 시장은 한 요쯤에 있잖아요. 여기 저점이고 여기쯤에 있잖아요. 미국 시장. 근데 미국 시장이랑 우리랑 괴리가 이만큼 벌어져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바닥을 보면요. 얘는 여기 저점 요렇게 요런 정도의 구간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을 보면은 우리도 요 정도. 그럼 우리도 한 뭐 빠져봤자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860? 우리가 지금 괴리가 상당히 지금 미 시장이나 글로벌, 대만이나 일본과도 많이 벌어져 있구나. 그리고 노란 시그널, 보라 시그널을 보니, 아, 억지로 좀 누른 그런 세력의 의도가 있구나. 뭔가 목적이 있구나. 라는 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파생 시장에 대한 차익을 유도한 거고요. 그리고 신용도 한번 털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이번에. 분명히 세력이 그걸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털고 있고, 겸사겸사 제가 10월달 또 하반기 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인 기업들의 이익이 나면서 반등을 할 거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기 전에 한번 이런 이벤트들, 9, 10월 달에 타임테이블을 이용한 찍어 누르기가 나오게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 들었던 게 계속해서 10월 9일 월요일 이때까지도 분명히 내일 오후에도 관망세가 나올 거예요. 관망장세. 그래서 요거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 들었던 게 10월 13일. 요때는 우리가 좀 저점을 찾아볼 구간이다라고 했는데 요게 아마 10월 10일 빠르면. 그래서 제가 달력 그려드리면서 여기 1번이고 10월 13일 여기가 2번. 그러면서 시장에 요번 5개월간 이어진 4월부터 지금까지 5개월간 이어진 이 박스권이 이제 끝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으면요. 그냥 박스권인데 여기서 머문 건데 오버슈팅이고 언더슈팅입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야 돼요. 쉽게. 그럼 오버슈팅을 했으면 빠져야 되고 언더슈팅 했으면 들어와야지. 그래놓고 얘가 이제 박스를 위로 뚫을지 다시 아래로 빠질지 그건 그때 가서 지켜보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거는 뭐 저는 일단은 좋게 보고 있지만 요거는 이제 좀 올라간 다음에 판단을 해보기로 하고 아마도 내일 개파락이 나와가지고 요렇게 한번 흔들게 한번 쭉 해주고 요런 거 나오면 끝날 것 같고 요거 아니면 그냥 차라리 이렇게 당겨주는 거 도망가는 거 빠르게 아침에 빠르게 시간 주면 안 돼요. 그냥 빠르게 내일 아침에 당겨놓고 이렇게 횡보 아침에 당겨놓고 분봉상으로는 이렇게 당기는 상태에서 횡보 요런 거 요런 게 나오고 연휴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10월 10일 요때 열리면서 조금 뭐 흔들기가 나올지언정 아니면 갭으로 이렇게 도망가거나 미국 시장이 올라가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월요일날 미국 시장이 오르고 화요일날 이제 우리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갭으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갭으로 탁탁탁 도망가면은 이제 이거는 개인들 탁탁탁 털리거든요. 무조건 털립니다. 이거는 이때는 요거까지 또 한번 기대해보고 싶고 19조 7천억 요 정도 어제 얘기 드렸죠. 많이 털리면 19조 5천억 요 정도 얘기 드렸는데 이게 연휴 전 기준이에요. 연휴 전에 이제 개인들이 털린 거죠. 근데 요번에 어제와 오늘의 반대 매매 그리고 내일 나올 반대 매매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까지의 기준으로 요 사이의 기준으로 털린 게 19조 7천억 정도라는 거죠. 그럼 어제와 오늘 것까지 반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엔 19조 초반까지는 무난히 좀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에코프로나 포스코 쪽으로 신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18조 때 들어가면은 이때는 좀 겁먹을 자리가 아니고 18초 초반까지 가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좀 저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신용잔고상으로는.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가 오늘 상장을 하면서 고객 예탁금도 이제 다시 여기서 들어오고 돈이 돌 거거든요. 시장에서. 돈이 돌 거기 때문에 좀 유동성 공급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한정된 예탁금이지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좀 실릴 것 같다. 우리가 좀 편하게 한번 기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는 구간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 드려보고 싶고 오늘 보면 코스닥이 그래도 0.8% 나름 빠졌는데 대학이나 반도체 보면 그래도 잘 버텨줬어요. 반도체가 여러분 막 엄청 세게 반등하고 것 같고 막 뉴스에서 반도체 좋다, 낸드랑 디램값 올라간다 뭐다 하면서 좀 좋은 전망을 보이지만 실제로 장비주의 수주 소식은 안 들리고 있다. 이거는 24년 상반기에 들릴 것 같다라는 전망이 솔솔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마냥 수출액 7월에 74억 달러, 8월에 84억 달러, 9월에 99억 달러. 수출액이 올라간 거는 디램과 랜드 가격 반등입니다. 즉 수요량이 아니라 감산 효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감산에 따른 가격 상승 이 동반이 되면서 수출액이 올라간 거지 수출량이 올라간 거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수요가 늘어난지가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감산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재고 자산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높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면은 사실상 좀 회복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는 지금 그 외국인 같은 경우는 24년 상반기를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관들은 현재 3분기, 4분기에 좀 당장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긴 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코스피 종합지수는 이렇게 그냥 좀 좋은 흐름을 볼 것 같긴 하지만 삼성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특히 D램 관련주나 HBM 뭐 이런 것들도 재차 상승이 나려면 24년도는 가야 될 것 같다. 지금 당장 얘가 여기를 뚫고 이렇게 가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 드린 거 뭐죠? 빠져도 박스, 올라도 박스. 이 구간의 박스를 올해는 이제 남은 시간 좀 만들 것 같다. 반도체 업종에서. 반도체 뭐 업종과 종목마다 갈리긴 할 테지만 이 안에 갇힐 것 같고 오히려 바이오가 이제 연말로 갈수록 모멘텀을 한번 받을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요건 죽이기 흐름이라고 했죠. 일부러. 그럼 이거는 안 온다고 치면 지금 구간이 바닥이 맞는 거예요. 바이오도요. 그러니까 바이오도 선별적으로 올라가서 1차 시세 만들고 이런 놈이 있다는데 이런 거 괜찮다고 했죠. 실제로 어제 올랐을 때 이런 놈들이 올랐고 오늘도 이런 애들이 좋은 시세 만들었어요. 1차 시세 만든 애들. 하단 박스에 있는 애들은 그냥 쉬어가는 흐름 정도였습니다. 강하게 반등하지 않았어요. 근데 땅굴 파고 있는 애들은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굴 파고 있는 바이오, 신저가를 만들고 있는 바이오는 우리가 피하자. 다만 하단 박스를 만들고 있는 이 바이오가 이 1차 시세에 만들고 있는 바이오보다 먹을 구간이 훨씬 많을 겁니다. 요거까지도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뭐 업종별로도 해봐 드리겠고요. 코스피도 오늘 2,400원 안 깨고 이렇게 터치했는데 얘도 뭐 그냥 코스닥이랑 똑같죠. 내일 아마 저점을 한번 만드는지 일단 내일까지 시장을 지켜보고 좀 더 판단을 하겠다. 뭐 수급이 딱히 뭐 또 좋은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브리핑을 하고 있는 중에도 뭐가 있냐면 외국인이 이렇게 면 선물을 갑자기 장 마감에 이렇게 한 2천억 정도? 엄청 많은 양은 아니네요. 2천억 정도 이제 매도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뭐 해지를 좀 한 건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뭐 크게 의미 가지기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요런 흐름조차도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흐름 보면은 낙폭이 사실은 2차전지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 BM 이런 애들이 반등을 좀 오늘 나름 세게 했어요. 4%대까지. 근데 이거 싹 다 반납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 주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뭐 다 같이 빠졌습니다. 어, 핵심은 요거예요. 요 구간에서 뭐야 시장 반등 나오나? 우리 시장 좋아지나? 환율 빠지는데? 좋겠나? 하고서 여기서 붙었으면은 오늘 기본 마이너스 4에서 5%.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죠. 까부지 말자. 좀 더 명확하게 환율이나 아니면 시장 지표 확인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번 드리면서 오늘 정리를 좀 마무리를 간단하게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종목 잠깐 볼까요? 종목. 뭐 에코프로 오늘 반등 시도했는데 결국에 못 올랐죠? 4,600까지 올랐는데 결국에는 강보합으로 끝났고 에코프로 BM은 200일선에 수렴을 하면서 노란 시그널까지 떠있다. 그래서 사실 에코프로 BM은 아무리 그래도 얘가 반토막이 나는데 여기서 더 빠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여기선 좀 지지 구간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LNF는 좀 과도하게 많이 빠진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 2000지에서는.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제는 좀 바닥을 봐야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노랑보라 시그널 다 떴거든요. 그래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좀 겁먹을 구간은 지난 것 같다. 여기서는 우리가 한번 이제 좀 들이댈 구간인데 다만 바닥은 잡히는 건 좀 보이는데 강하게 반등을 할까? 그거는 물음표. 그거에 대해서가 물음표입니다.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노랑보라 다 떴는데 바닥은 거의 온 것 같은데 여기서 크게 반등할까? 얘가 10% 오를 때 다른 종목은 몇 퍼센트 오를까? 요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기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로봇주는 얼마 전에 계속해서 체크해봐 드렸는데 수급을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봇주 이야기 드린 게 시세 났다가 요건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건 없다. 진작에 얘기 드렸죠. 그래놓고 죽을 것이다. 배도소멸로 오늘 로봇주가 오늘 시장 해지를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거 중국 관광주가 약합니다. 오른 거 거의 다 뱉어내고 있거든요. 뭐 다 뱉어낸 건 아닌데 그래도 나름 진하게 뱉어내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지고 돈 안 쓰는 것 같아요 지금요. 아니면은 저 기대치보다 안 오나 수요가? 어쨌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중국 관련된 이 중국자가 들어가면 뒤에다가 물폭탄 하나 달고 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마냥 장미피치로 봤다가 갑자기 물폭탄 바늘을 퍽 찔러가지고 내 머리가 다 조일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중국 관련주 지금 안 건드리고 있죠. 얘네도 좀 제가 좋지 않게 보고 있는 업종이고 제가 좋게 보는 건 결국에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요 정도 세 개가 주도주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주인데 원래는 풍력까지도 좋게 봤는데 이제 트럼프가 나타나면서 아 얘도 좀 찜찜하다, 언제 계속해서 이 립 서비스에 의한 하락이 나올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유럽 쪽에서 이제 결함 같은 거 발견했는데 우리나라 업체랑 전혀 상관없는데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태양광 안 돼요. 중국이랑 연관도 깊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의 또 립서비스가 풍력과 같이 연결돼 있고, 수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책까지 역방향이죠. 그래가지고 아닌 것 같고, 그럼 에너지 쪽으로 보면 원전이라던가 아니면 굴뚝에너지 이런 게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요 정도까지. 그리고 좋은 거 의료기기, 미용기기, 보톡스 요쪽은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요런 영역이랑,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반도체 2차전지 뭐 바이오 안 할 때 그 이해 업종을 좀 볼 때 요쪽을 좀 보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관점이고요. 저는 실제로 또 반도체는 제가 왜 안 하는지도 얘기를 드렸죠. 저는 항상 제일 싫어하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게 싫어합니다. 뭐 실적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지네 마음대로 반영하고 이런 게 싫어요. 실적이 좋으면 좋은 대로 반영을 해주던가, 실적이 좋으면 좋은 대로 반영을 안 해줘.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짠나가지고 반도체 잘 안 하는데, 바이오는 차라리 실적 기대 없잖아요. 그럴 거면 그냥 나는 뭐야, 코걸이로 하고 있는데 귀걸이로 옮겨 태울 때까지 그냥 기다릴란다. 요걸로 하면 되니까 합리화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이오를 좀 좋게 보고 있고, 기존에 1차 시대 만들었던 애들이 오늘 보면은 아침에 이렇게 퓨처캠이라든가 뭐 젠큐리스 요즘 최근 강했죠. 펩트론 이런 애들 전부 다 윗골이 달고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보였고, 보로노이치아 이런 애들은 지금 에스모 가는 애들이죠. 에스모 가는 애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뭐 큐리언트 이런 애들은 그냥 막연히 작살나고 있는데, 요런 에스모 가는 종목들이 조금 그 수급이 좋았었는데 그거 기대감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오늘 하루였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뭐 2차 전지에서는 전 이거 동학기업이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어느 그 유명한 유튜버가 좀 밀고 있다고 하는데, 요게 메리트가 있나? 요거 말고 차라리 솔브레이홀딩스, 엔캠, 첨보, 하다못해 덕산테크피어가 더 좋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제가 좀 많이 갖고, 오늘 또 알박이 좀 강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포스코 DX는 제가 진작부터 안 된다고 했어요. 진작부터 안 된다고 했어. 왜? 아니 보랑 노라 뜨고서 마지막 윗꼬리까지 달았으면은 이거면 됐지. 이거 뭐 얼마나 욕심 부릴 거야. 이것 때문에 팔아야 된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고집피는 분들이 있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구독자 분인데 다이아 뜨고 요거 요날 보라색까지 떴으니까 제가 이거 절반 날리고 위로 깔아서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아 최고점 매도했죠. 지금 와서 보니까 이때는 몰랐을 거야. 이거 올라갈 때만 해더라도 뭐야 다시 가는 거 아니야? 이때 2차전지 막 미친듯이 가니까 그때 팔아놓고서 얼마나 불안했을 거야. 올라가면 나는 배 아파서 어떡하지 하고. 근데 결국에 더 가더라도요, 여기 정도에서 팔았으면은 많이 못 도망가요. 포스코 DX도 그렇고. 요거를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뒤를 모르니까 불안한 건데 팔 자리가 되면 파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마음 편할까요? 여기 한 65만원, 70만원 요 구간에 평단 매도가 잡혔으면은 벌써 지금 30% 이득인데. 지금부터 뭐 트레이딩 해도 되겠네. 근데 저라면은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외국인이 제가 미친듯이 때려 팔고 있다 그랬죠.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 올해에 외국인 매도는 포스코홀딩스가 다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개인들은 지금 추천을 막 하니까 미친 듯이 사고 있어요. 지금 하반기 이거 포스코홀딩스에서 다 팔아먹은 거거든요, 이거요. 네, 포스코홀딩스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결국에 언젠가 갈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생각해도 요게 적어도 최소한 요 추세 정도까지는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 추세 온다고 해서 바로 올릴까? 글쎄. 저라면은 그 200일선까지 좀 기다려 볼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종목 몇 개 체크해 보고 로봇주 흐름까지 한번 체크해 봐 드렸고, 그리고 요거 반도체 중에서 이메모리 쪽 제가 좀 별로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오히려 장비주 쪽이 이렇게 좀 괜찮을 거다, 소재주 쪽이 오히려 괜찮을 거다라는 거, 패키징, 후공정 이쪽이 좀 더 메리트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건드릴 거면은 소부장에서 건드리자. 반도체도 HBM에 너무 취해 계시지 마시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내일 일단은 보면은 시장 방향성이 어느 정도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고 제가 다시 한번 브리핑 드리고, 일요일날 보면은 월요일날 또 미국 시장 대응이 안 되니까 한글날 9일날 8시에 라이브 진행하니까 그때 오셔서 큰 힌트를 많이 가져가 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미시장 슬슬 밀리고 있는데 요거 6시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예단하지 마시라. 왜? 지금 환율이 안 밀리거든요. 왜냐면 환율이 그냥 거기서 딱히 뭐 요 밴딩에서 많이 안 밀려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 환율은 조금 튀는데 달러 인덱스는 전혀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안 움직이는 걸 보면은 저게 가면 미국 시장을 눌리고 있는 게, 오히려 달러 인덱스는 빠지고 있네요. 지금 올렸다가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빠지고 있는데 저 미선물이 빠지는 거는 조금 의심스럽다.
이건 약간 힘의 논리, 수급의 논리로 일부러 찍어 누르는 것 같다. 너네 물량 털어라 라고 하면서. 그래서 6시 이후에 어떠한 변화를 보일지 한번 지켜볼게요. 지금도 약간 좀 반등 시도하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미국 시장이 오늘 만약에 다시 한번 반등하면 내일 우리나라 결국에 갭상승 할 건데, 갭상승 할 거면 좀 차라리 세게 도망가야 될 텐데. 내일 갭상승 가면은 여기쯤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뽑아내면 적당할 것 같아요. 요렇게 뽑아내고 이제 월요일 휴장이고, 그리고 그거 한 번에 반영해가지고 다시 한번 화요일날 요렇게 뽑아낼 거 아니면은 그냥 아예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내일.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게 내일 시작이 여기 아니면 여기.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시작하면 별로야. 여기서 어설프게 시작하면은 개인들이 들어와요. 기회를 주는 거야. 기회를 주면 안 돼. 애초에 빼가지고 공포심을 만들어 버리던지, 이렇게 쭉 밀었다가 차라리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올리던지, 아니면은 애초에 올려가지고 못 붙게, 가격이 비싸서 못 붙게, 그리고 도망을 가버리던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거, 내일은. 요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만약에 갭상승 나온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올렸다가 내려칠 수 있는데 저점 깨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계속 본 거는 다음 주에는 시장이 좀 저점 잡는 그런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등까지 한 다음에 누르려면 시간이 없어. 내가 세력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세력이라면 요 생각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세력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 하락으로 누를 거면은 하락에 대한 걸 빨리 있게 좀 마무리해야 되는 필요성을 좀 느끼는 그런 심리를 좀 받고 있지 않을까. 그게 아니면은 10월 셋째 주까지 3주차까지 끌어가지고 누른다?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왜냐면 지금 경기 상황이나 뭐 이런 지표들 보면 11월 FOMC가 11월 2일에 있는데 요때 금리 동결할 거거든요. 이게 지배적이에요. 요거를 여론을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뒤집어 까가지고 죽이려면은 그건 쉽지 않다. 그리고 셧다운 얘기도 이제 11월 17일 요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멀어요. 그래서 세력이 좀 가지고 놀 재료가 뭐 국제 수익률 이것도 먹을 만큼 읽어먹기 때문에 요걸로 마냥 계속 끌어당기면서 시장 누르기도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시장이 악재를 반영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적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막연하게 힘으로만 누르는 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여론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제가 세력이면 지금 적당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반대로 오히려 개인들 못 돌아오게 좀 도망갈 그런 흐름을 만들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도 신용장구가 털리는 걸 보니까 요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좀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1호에부터 얘기 드리고 있는데 요것도 어쨌든 지금 기준치를 잘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1차 하락을 만들고 나서 요만큼 이제 빠졌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여익도 깬 거잖아요. 그럼 이게 조건이 일단 성립은 됐어요. 파동에 대한 거는. 얘보다 더 많이 빠졌으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뭐 이 정도면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다만 또 이제 여기서 뭐 제가 이 영상을 마무리 짓기 전에 좀 아쉬운 점이라 생각하면은 요거를 보고서 제가 요 저점은 안 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600을 넘으면은 요거는 안 깰 거라고 보고 있어요. 200일선도 있으니까요. 라고 했는데 200일선을 가볍게 지지해버리고 그냥 뚫어버렸다. 그래서 요게 좀 아쉽다. 제가 사실 요것도 생각은 했거든요. 생각은 했는데 설마 이거를 여기를 깨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올까 라고 판단을 했는데 진짜 그냥 좀 지금 보면은 그냥 너무 저도 이런 거에서 반성을 한번 해봅니다. 너무 내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었구나. 시장이 어쨌든 우리나라가 영업이익도 좀 좋아지고 우리나라의 그 펀더멘탈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얘를 하방에 대한 거를 좀 두껍게 봤구나. 세력들은 이렇게 눌렀다가 그냥 올리면 그만인 건데 사실은 그런 생각을 최근에 좀 하긴 했습니다. 좀 아쉽다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뭐 형님들 마음이니까요. 아무튼 저는 뭐 여기까지 좀 분석을 해드리고 내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포트폴리오 자꾸 건드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일까지도 반등이 나오더라도 조금은 지켜보셔야 된다. 왜? 내일 갭상승으로 도망간다 한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저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렇게 올렸다가 갑자기 주말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악재가 나와가지고 갭으로 다시 이렇게 빼는 미친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내일 하루 오르는 걸로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내일까지는 관망장세로 좀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도망칠 필요도 없지만 대신 따라 붙거나 새로 신규 매입해가지고 위기에 빠진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마무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